옛날 옛적에 소녀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를 본 모든 사람이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긴 머리를 가졌습니다. 가닥은 너무 가볍고 황금색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녀를 골딜락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녀의 모든 아름다움에 대해 그녀는 매우 장난꾸러기 어린 소녀였습니다. 엄마는 항상 마당에서 걸을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집 뒤의 숲에 가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골딜락스는 그 숲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보지 못했지만 어떻게든 집을 숲으로 나갔습니다. 소녀는 숲에서 오랫동안 걸었습니다. 그는 베리를 찾은 다음 아름다운 꽃을 보고 새들이 어떻게 노래하는지 듣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숲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는 공터에서 특이한 집을 보았습니다. 골디락스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다. 나는 걸어 다녔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다. 그녀는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더 세게 두드렸고 문이 열렸습니다. 골디락스는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그 집에는 곰 3마리가 살았습니다. 한 곰은 아빠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엄마 곰이었습니다. 더 작았습니다. 세 번째는 작은 곰이었습니다. 곰들은 숲속을 산책하러 갔기 때문에 집에 없었습니다. 소녀는 방에 들어와서 탁자 위에 새 그릇의 죽을 보았다. 가장 큰 첫 그릇은 아빠 곰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릇인 작은 그릇은 어미 곰이었고 세 번째 그릇은 가장 작은 곰 새끼였습니다. 각 그릇 근처에 큰, 중간 및 작은 숟가락을 놓습니다. 골딜락스는 배가 너무 고파서 처음에는 큰 그릇에서 먹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큰 숟가락을 가져다가 죽을 가져다가 맛보았지만 죽이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중간 숟가락을 가져다가 죽을 가져다 맛보았지만 죽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작은 숟가락을 가져다가 작은 그릇의 죽을 맛보았습니다. 이 죽은 뜨겁지도 차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골딜락스는 작은 그릇에서 모든 죽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소녀는 앉아서 스토브 근처에 3개의 의자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크고 작은 하나, 그리고 세 번째는 작은 빨간 베개가 있는 아주 작은 의자였습니다. 첫째, 그녀는 가장 큰 의자에 올라가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가운데 의자에 앉으려고 했지만 매우 힘들고 불편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가장 작은 의자에 앉았고 그것은 그녀에게 딱 맞았습니다. 골딜락스는 의자를 너무 좋아해서 그 위에 스윙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자가 갈라지고 부러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소녀는 일어나 다른 방으로 갔다. 큰 침대, 중간 침대, 작은 침대가 3개 있었습니다. 첫째, 골딜락스는 첫 번째 침대에 올라갔지만 너무 높고 힘들었습니다. 나는 중간에 눕습니다. 너무 넓고 부드럽습니다. 소녀는 가장 작은 세 번째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녀는 그녀에게 딱 맞았습니다. 골딜락스는 너무 편안하고 아늑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녀는 빨리 잠들었습니다. 곰 가족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소녀는 잠이 들었습니다. 곰들은 매우 배가 고파서 즉시 식탁으로 갔다. 그의 그릇을 보고 아빠 곰은 정말 화를 냈습니다. 누군가 내 죽을 먹고 있었다. 그는 으르렁거렸다. 곰 엄마는 또한 그녀의 그릇을 들여다보며 덜 크게 으르렁거렸다. 누군가도 내 그릇에서 먹고 있었다. 그리고 곰 새끼는 빈 그릇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군가가 내 그릇을 먹지 않고 내 죽을 다 먹었어. 곰들은 뭔가 잘못된 냄새를 맡고 테이블을 떠나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곰은 누군가가 그의 의자를 옮기고 끔찍한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누군가 내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곰 엄마는 그녀의 의자를 보고 불평했다. 누군가가 내 의자에 앉아 그 자리에서 옮겼습니다. 그러자 곰은 부러진 의자를 보고 다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군가가 내 의자에 앉은 것이 아니라 부러졌어요. 곰 3마리 모두 조심스럽게 침실로 들어갔다. 누군가 내 침대에 누워서 구겨졌다. 아빠 곰이 끔찍한 목소리로 포효했습니다. 누군가 내 침대에 누워서 구겨졌어요. 엄마 곰이 으르렁거렸다.
곰 인형은 침대를 쳐다보더니 누군가가 내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소녀를 보고 야는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직도 그녀 안에서 자요. 아빠와 엄마 곰이 침대로 와서 어린 소녀가 거기서 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골딜락스는 새끼 곰의 외침에서 깨어났고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녀 앞에 3마리의 곰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집에서 뛰쳐나와 뒤돌아보지 않고 눈이 보이는 곳으로 달렸다. 소녀는 오랫동안 달렸고 매우 피곤했고 숲에서 실종된 딸을 찾고 있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골딜락스는 항상 어머니의 말을 듣고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우 순종적이고 친절하며 착한 소녀가 되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세 아들이 있는 늙은 밀러가 있었습니다. 밀러가 죽었을 때 그는 아들에게 당나귀 고양이를 남겨두었습니다. 노인은 방앗간을, 두 번째는 당나귀를 얻었지만 어린아이는 고양이를 가져가야 했습니다. 형들은 그를 비웃었지만 고양이는 그에게 부츠와 가방을 주면 동생을 부자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인은 깜짝 놀랐지만 고양이의 부탁을 들어주었다. 고양이는 즉시 뒷다리에 부츠를 신고 자루에 귀리를 부어 어깨에 던지고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숲에서 그는 가방을 열고 땅에 던지고 덤불에 숨었습니다.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토끼가 자루로 질주하고 귀리를 먹으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덤불에서 뛰어내려 자루를 조여 어깨에 메고 왕궁으로 갔다. 그 나라의 왕은 좋은 음식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고양이는 그에게 깊이 절하고 토끼를 건네며 주인 인카라바스 후작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은 이 놀라움에 놀랐습니다. 고양이는 진짜 귀족처럼 몸을 굽혀 길을 쳤다. 다음 날 그는 다시 자루를 가지고 사냥을 갔다. 이번에 그는 2개의 뚱뚱한 자고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왕은 또 다른 즐거운 선물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고양이는 왕에게 자고와 토끼를 계속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배고프고 쇠약해진 주인에게 이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양이가 궁전에서 공주를 보았을 때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고양이는 그녀가 주인에게 훌륭한 아내가 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마침내 후작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고양이는 제 분소가 있는 산책을 위해 내일 그를 찾을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속력으로 공장까지 달렸습니다. 주인을 보고 고양이는 내일 강에서 수영해야 하며 그의 삶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물에 들어가 자마자 고양이는 옷을 집어 덤불에 숨겼습니다. 그 순간 왕실 마차가 길에 나타났습니다. 고양이는 길로 뛰어내려 허파의 꼭대기에서 소리쳤다. 날 구해줘. 도움. 마어키 더 카러베스가 익사합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후작을 물에서 꺼내라고 명령했습니다. 밀러의 아들은 2명의 경비원이 그를 강에서 끌어내어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을 때 매우 겁을 먹었습니다. 왕은 비단 옷차림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밀러의 아들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자수 옷을 너무 좋아해서 왕실 의상을 기꺼이 입었습니다. 왕은 그를 아름다운 공주가 앉아있는 마차로 초대했습니다. 밀러의 아들은 멍청했지만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마차에 탔습니다. 1분 후 마차는 거대한 성에서 살았던 거인 식인의 소유였던 들판과 초원을 지나갔다. 고양이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고 영혼은 마차 앞쪽으로 달려가 초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수학자들은 이마에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들판이 카라바스 후작에 속한다고 말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악한 식인종이 그들을 먹을 것입니다. 깜짝 놀란 사신들이 대답하기 전에 왕의 마차가 세웠습니다. 왕이 그들이 누구의 초원인지 물었을 때 그들은 이 들판이 카라바스 후작에 속한다고 친절한 합창으로 대답했습니다. 한편 고양이는 식인의 성으로 곧장 갔다. 고양이의 손재주로 그는 돌담을 뛰어넘어 성 안으로 들어갔다. 식인종은 다양한 요리가 가득 찬 큰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화를 신은 고름을 보고 그는 그런 뻔뻔스러움에 크게 놀랐다. 고양이는 거인을 놀리기 시작하고 사자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고양이가 이 말을 할 시간을 갖기 전에 식인종은 털이 많은 갈기를 가진 거대한 사자로 변했습니다. 고양이의 영혼은 두려움 때문에 그의 부츠에 들어갔지만 그는 그것을 극복하고 식인종은 결코 쥐로 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끔찍한 사자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작은 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양이에게 필요한 전부였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는 쥐를 잡고 잡아먹었습니다. 바로 이때 왕실 마차가 성 안뜰로 차를 몰았습니다. 마차 문을 열고 고양이는 정중하게 몸을 굽히고 마어키 더 카러베스의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기뻤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의 놀라움으로 누가 더 무감각했는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왕이나 밀러의 아들. 고양이는 손님을 테이블로 데려갔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왕은 후작이 참으로 매우 합당한 사람이므로 기꺼이 그의 딸을 아내에게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주는 젊고 잘생겼고 그 외에도 부자 후작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곧 그들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밀러의 아들은 공주와 결혼하여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그 후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특히 하이 부츠를 신고 자랑스럽게 궁전을 걷는 고양이.